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경기도 용인시. 안으로 들어가니 음악 소리와 함께 피아노를 연주 중인 기술자? 듣기에 좋기는 한데 뜬금없이 웬 연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피아노 치고 계셨어요? 이따가 그 합주가 있어가지고 연습차 그냥 치고 있었습니다. 합주요? 네네. 다양한 악기들의 합주라니? 정말 기대되는데? 합주에 앞서 여러 악기들을 점검하는 기술자. 언제 합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요? 네. 기술자가 버튼을 누르자 사람 없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악기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합주를 해요? 네. 인공지능이 악기를 자동으로 연주해준다? 이제는 AI가 악기까지 연주하는 시대. 피아노, 드럼 등 여러 악기들로 합주 공연까지 가능하다는데. 그런데 사람 목소리를 비롯해 다양한 악기로 이루어진 음악을 어떻게 자동 연주할 수 있는 건지? 기존의 그런 음악들을 이제 목소리나 리듬 악기나 이 멜로디 악기라는 것들을 소스를 분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일단은 분리를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연주에 사용되는 여러 악기의 소스들을 하나하나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미디 데이터로 변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음정들 그리고 음의 세기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 연주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제 하드웨어가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서버에 모아놓고 연주할 악기로 보내 동작하게 만든다는데, 서버에서 보내는 전기적 신호를 실제 악기를 통해 연주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동력 전달 장치가 있다고. 우선은 뭐 모터라든가 어떤 보드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 신호들을 각각 다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셋톱박스 형태로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그 셋톱박스를 거쳐서 이 친구들이 다 각각의 연주를 구현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드럼과 심벌즈에 채가 꼭 2개씩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 사람이 이제 두 손으로 연주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착안을 해서 각 기통마다 이제 왼손 오른손 개념으로 저희가 다 부착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도 독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유전자 교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제거해주고 잘라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정확히 잘라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자른다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 유전자 치료,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는 오프 타겟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오프 타겟 뮤테이션을 만들지 않아야만 안전하고 실제 사람에 적용될 수가 있겠죠. 유전자 크리스퍼 캐스9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가이드 RNA, 하나가 캐스9. 그럼 첫 번째, 가이드 RNA는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가이드 RNA는 정말 안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 예, 안전합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이드 RNA를 골라내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제 가이드 RNA는 오프 타겟 일으키지 않는 정확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캐스9은 정말 안전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캐스9이라는 원래 단백질은 박테리아에서 원래만 존재하고 사람의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고 캐스9이라는 단백질은 가이드 RNA가 있는 곳에서만 DNA를 자르는 엔자임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캐스9이 사람 세포에 넣었더니 가이드 RNA가 없는 곳에도 자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당연히 걱정을 했었죠. 2019년에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류 그룹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 중에 크리스퍼 캐스9의 몇 가지를 조정해서 특정한 베이스 페어만을 바꾸는 기능을 갖게 하는 베이스 에디터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크리스퍼 캐스9과 다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스 에디팅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선천망막 질환 중에 망막 층간분리라는 질환에 대해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베이스 에디팅을 개발한 데이비드 류 그룹에서 또 다른 새로운 유전자 교정 기술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입니다. 실제 선천망막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서 저희가 유전자 돌연변이를 조사해 보면 60% 정도의 아이들은 베이스 에디팅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40% 정도 되는 아이들은 베이스 에디팅으로는 도저히 유전자 교정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유전자 교정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이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당연히 저도 그래서 흥분했죠.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30-40%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술로 이 프라임 에디팅이 적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눈과 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대사질환에서 프라임 에디팅이 실제 생체 내의 인비보 유전자 교정으로 효과를 나타낸다는 논문을 세계 최초로 이거를 보고를 했고 실제로 저희는 LCA라고 하는 선천망막 질환에 대해서는 프라임 에디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역시 연구자 주도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우 씨가 무언가를 꺼냅니다. 비밀 장비일까요? 이건 드론 같은데요? 멀리 앉아 바다를 보고는 있지만 그 한 10m 채 못 간 거기에서만 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도 던지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드론으로 많게는 그진 한 200m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낚시꾼들의 엉뚱한 상상이 이색 아이디어가 되어 드론이 낚시 장비로 둔갑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낚시를 한다. 일명 드론 낚시입니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드론 낚시는 지난 10월 낚시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성황리에 대회까지 열렸는데요. 두 사람은 드론 낚시 대회 우승자들이죠. 그럼 과연 드론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지켜볼까요? 미끼와 낚싯줄을 걸어주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모든 건 드론이 해줄 겁니다. 멀리 멀리 드론이 날아가고 서서히 낚싯줄이 풀립니다. 88 150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던질 수 없는 길이죠.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드론이 낚싯줄을 떨어뜨리고요. 곧바로 미끼를 무는데 이번에도 노래미네요. 크기가 이전보다 작습니다.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아쉬운 결과.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석양을 가로질러 멀리 날아가는 드론. 갑자기 손이 바빠집니다. 이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인데요. 야, 오, 실뱅이.
술뱅. 우리가 포항에서 많이 잡던 술뱅이. 이제야 만족스러운 웃음꽃이 피네요. 먼 바다로 미끼를 던진 보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 낚시는 색다른 손맛을 보게 해주고 또 다른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기존의 비싼 장비에 드론까지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이제 월급에서 모아서 이제 하면서 좀 하나의 보람이라고 할까? 아유, 뭐 사람 살아야는데 그 정도는 쓰고 살아야지 뭐. 아, 사람이 살다가 참 넓은 바다를 보면 모든 것이 확 그냥 풀리는 그런 느낌. 고기는 그냥 한순간에 손마시고 그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바다를 자주 오는 편입니다. 뿌듯함을 맛봤으니 잡은 물고기들은 놓아줍니다. 일단 넣고 나면 되겠다. 잘 가라. 오늘도 출연해줘서 고맙다. 예. 어우, 자들 오늘 출세했네. 이처럼 해양 레저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새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죠. 상우 씨와 의석 씨처럼 취미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행복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뭘 보고 계신 거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저기 안에 있는 금고에서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알람이 떠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사람이 보이네요. 금고에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 가까이 접근해 오거나 금고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버튼을 눌러서 켠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도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심지어 동영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대박. 이건 제 두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어요. 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화면으로 뵀는데요? 여기서 뭐 하고 계셨나요? 저 IoT가 동작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봤던 금고인데 여기에 도대체 뭐가 숨어 있어요? 유일하게 이동통신 3사와 기술 제휴하여 스마트 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고에 근접 센서, 각종 센서 등 또는 경보기를 장착하여서 소비자의 핸드폰으로 무선 통신을 통해서 푸시 알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카메라인가 봐요. 예뻐. 그럼 한마디로 이게 경비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경비 회사에게 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해요. 금고에도 이런 기능이 결합이 될지 몰랐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조아 씨를 위해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뭐야? 이거 내 노래인데? 랄랄랄랄랄랄라 오케이! 랄랄랄랄랄라 머리부터 신발까지 다 뻔했어. 신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근데 이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금고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노래가 금고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네, 저희 최강 기업은 세계 유명한 브랜드인 H사와 기술 제휴하여 스피커를 금고에 장착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금고가 아니라 인테리어 가전 느낌이 나요. 여러 회사들과 기술 제휴를 통해서 스피커 분야라든지 IoT 분야 등에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서 단순한 금고가 아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금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 보관뿐만 아니라 보안 그리고 가전 기능까지 최강기업 성공 팁 확인했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야야야, 응? 쟤야 쟤. 쟤가 누군데?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 우리 동네 그 천재 같은 애가 있다고. 그 엄친아? 그는 동네에서도 수재로 유명했는데
수학 시간엔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천재란 말을 증명하듯 한남 공립중학교와 함흥 고등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39년 경성 제국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 에? 학교에 수학과가 없다고요? 당시 일본은 식민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자연과학학과 설치를 제안했고 특히 수학과는 단 한 곳도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물리학과를 선택했지만 재학 당시에도 수학 천재로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 같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는 부족한 교육 환경에서 재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아닌 교수였다. 그러던 중 1945년 해방을 맞자 경성제국대학은 경성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없었던 수학과를 개설했는데 이때 수학과 강단에 설 교수로 학사 학위만 가지고 있었던 24살의 이막을 임명했다. 이막 교수는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독일어, 영어, 일본어로 된 원서를 어렵게 구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이에 멈추지 않고 미분학, 적분학, 평면 해석 기하학, 대수학 등 대학 교재를 직접 저술해 한국의 수학 교육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예? 미국이 뭘 발표해요? 그게 그 미 군정이 그 일제강점기에 9개 관립학교를 통폐합하면서 국립종합대학을 만든다는데 그 이사회에서 강력한 권한을 주고 운영하게 만든다는데요. 예? 아니 그러면 이사회에 의해서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명 국대한 파동으로 미군정 대학 정책에 반대하던 이막 교수는 임용 몇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자 당시 이막 교수를 눈여겨본 김일성은 그를 김일성 대학으로 초청했고 이 교수는 북한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공산주의에 큰 염증을 느끼게 된 그는 1947년 다시 서울대 교수로 복귀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대학은 정치 싸움으로 시끄러웠다. 아니 지식을 쌓아야 할 대학에서 싸움만 하기 바쁘니 이게 뭐란 말인가? 헛헛한 마음을 달래며 남대문 시장을 걷던 그때 이게 뭐지? 그는 우연히 미군이 버린 책을 줍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수학회지였다. 학회지에는 수학자 막스 초른의 미해결 난제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풀어봤는데 이거 왜 난제지? 나 이거 풀리는데?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한 그는 이를 편지로 써 초른에게 보냈다. 초른은 이막의 해결 방법을 미국 수학회지에 투고했는데 이는 한국인 수학자 최초의 해외 학술지 게재였고 이막의 이름은 자신도 모르게 세계적 수학자 반열에 오르내리게 됐다. 이때 어디선가 들리는 알림음. 뭐가 왔네? 중요한 알림이라도 온 듯한데. 아, 예, 문자가 이렇게 왔네요. 이거 무슨 문자예요? 인위적으로 이물질을 투입해가지고 필터가 지금 많이 오염됐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필터를 교체하라고 관리자한테 그 문자로 안내 문자를 보내준 겁니다. 필터의 오염 정도를 파악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준다는데 그 원리가 궁금하다. 여과장치 그 인입구하고 인출구가 있는데 양쪽에 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내부에 있는 필터가 오염이 되면
인입구에 수압하고 인출구에 수압 차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 차에 의해서 필터가 그 오염이 되면 그 관리자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겁니다. 어서 와서 필터를 가르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엔 이물질이 끼게 되고 점점 물이 통과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압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낮은 수압, 이것도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은 바로 이 배관에 있습니다. 배관이요? 네, 이게 이제 바이패스 배관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압에 떨어지기 전에 바이패스를 자동으로 해줘서 수압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술자의 여과 장치는 정상 관로로 물을 잘 보내다가 필터의 오염으로 인해 수압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물기를 우회시켜 수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또한 수돗물의 탁도나 수압 등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다고. 지하에 일일이 다 내려가서 필터의 색깔도 확인해보고 필터를 언제 교체할 것인지 다 판단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하기가. 그래서 지상에 있는 제어함 또는 상황실에서도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과장치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삶의 기반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물.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술자.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에서는 발자국 화석이 아닌 또 다른 공룡의 흔적들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뼈와 퇴적물 사이의 경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게 전체적으로 뼈가 보이고 고기 쪽으로? 네. 약간 하얗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옆으로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인데 이 뼈가 퇴적물 안에 지금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암석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꺼내기 위해선 붙어있는 돌을 떼어내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돋보기로 뼈의 위치를 확인해가며 정밀하게 돌을 깎아냅니다. 온전한 뼈 화석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이 퇴적물 안속에 뼈가 묻혀 있기 때문에 크게 작업할 경우에는 뼈도 같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범위 내에서 조금씩 깎아 나가야 됩니다. 정밀함이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뼈 발굴은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발굴해낸 것이 바로 1억 년 전 비밀을 가진 코리아노사우루스의 뼈입니다. 갈비뼈를 비롯해 전체 뼈 보존율이 50% 이상인 한국 토종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룡뼈로 이름을 붙인 진품뼈입니다. 머리 부위 없고 여기 이제 목 부위의 가운데가 목이고 그다음에 척추고 그다음에 갈비뼈가 옆으로 나가 있죠. 양쪽으로 나가 있죠. 국제 논문으로 인정받으면서 저희들이 최초의 한국용 코리아노사우루스 그리고 보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성엔시스 이렇게 이름을 붙인 한국 토종 공룡의 뼈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룡의 흔적을 찾기 위한 현장 조사를 하던 허민 교수 연구팀. 보성의 해안가에서 공룡뼈 일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뼈는 이제 크고 작은 파편들은 좀 많이 여기저기 보는데 그 뼈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드러난 것이 상당히 좀 뭐가 좀 많이 좀 드러나기 시작한. 이거는 뭔가 물건인데라고 생각합니다. 발견 당시 암석 속에 단단히 묻혀 있어 발굴 작업과 정체 파악 기간에만 7년이란 기간이 소요됐다는데요. 한국이란 이름을 국제학계에 공식적으로 등록시켜준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몸 길이 3m, 높이 1m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아주 작고 귀여운 백악기 초식 공룡입니다. 뭐야? 그러면 어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브라피쉬를 사육하는 곳입니다. 제브라피쉬가 뭐예요? 제브라피쉬는 요즘 실험용 동물로 많이 사용되는
열대 어류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유전자가 70% 이상 일치해서 고지혈증이 잘 일어납니다. 동맥경화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더 사람에게 가까운 모델입니다. 제브라피쉬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브라피쉬 배아에게 미세 주입을 해서 그 발달에 대한 어떤 좋은 영향 그리고 많은 좋은 원료들을 찾아서 이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우리 기초과학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나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목적입니다. 아까 미세 주입으로 한 그 제브라피쉬 알을 이제 키웠는데 요거는 건강한 사람의 HDL을 주입했을 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지 않은 HDL을 주입하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잘 안 움직이는데요?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고 네. 그다음에 몇 마리가 밖에 못 움직이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뭐죠? 그거 기형입니다. 어머, 기형이요? 네, 좋지 않은 HDL을 주입하면 저렇게 이제 그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좀 기형이 생겨서 죽는 그런 개체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다 큰 제브라피쉬들이 있네요. 이제 그 염증 유발 물질을 주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브라피쉬들이 마비가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그 다양한 그 원료들을 공동 주입을 해서 얼마나 빨리 이 마비를 풀 수 있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가를 이제 이 제브라피쉬 성체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원료를 넣은 건가요? 폴리코사놀도 그 다양한 그 원산지에서 나온 다양한 그 종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폴리코사놀도 있고요. 또한 뭐 중국산들도 있고 곤충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염증 유발 물질과 같이 주입해 보면 이런 그 좋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인체에 엄청 좋은 원료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매일매일 먹으면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이제 그 용량을 설정하는 것도 사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도출이 되죠. 그래서 좋다고 해서 너무 무한정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허용된 용량 안에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연구 개발을 하시니까 우리의 건강한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우리 기업의 꿈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최고인 기업 최고예요.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